미학을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가 '퀄리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퀄리티. 우리 게임 개발하다 보면 뭐 퀄이 떨어져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퀄리티. 제 나름대로는 뭔가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던가 뭐 다방면에서 퀄리티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퀄리티가 낮아. 별로야." 또 "퀄리티가 시원찮아." 어 대단히 뭐랄까 제가 생각한 기준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의 퀄리티 정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퀄리티가 그렇게 각각 따로 있으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말들도 다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으로 한번 볼까요? 게임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게임 그래픽. 게임 그래픽에서 작년에 출시된 게임 중에 되게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그 몬스터 헌터 몬헌 월드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와일드인가? 맞나? 야생의 숨결? 네. 네. 네, 야생의 숨결이라고 해보죠. 야생의 숨결. 이 두 게임의 그래픽적 퀄리티를 물어보면, 뭐, 둘 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되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젤다가 수준이 높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넌 월드가 되게 높은데 젤다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것도 이제 미학적 기준이겠죠. 이 미학적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의 퀄리티를 각자 판단했을 거예요. 상업적으로는 둘 다 성공했기 때문에 상업적 접근으로는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얘가 더 좋다, 얘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걸까? 그거를 조금 더 탐구해 보는 게 제가 퀄리티라는 부분에 대한 뭐랄까 궁금증을 탐색해 보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퀄리티가 무엇일까를 꾸준히 고민해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의 퀄리티 기준을 삼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합리성을 갖거든요. 저만의 합리성이 있겠죠. 이 사람들 합리성이 있고 이 합리성이 부딪힙니다. 그럼 제가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합리성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 합리성이 또 진실이냐? 이 합리성을 가지고 뭔가 하다가 또 새로운 합리성이 들어와서 이게 약하면 또 깨지고. 근데 또 이게 깨진 게 처음에 부정했던 그 합리성과 붙으면 또 이게 깨지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합리성 측면에서 이 미학이라는 거는 어,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가. 근데 이것도 약간 뭐랄까 완전히 동감이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인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성적 매력을 느끼는 대상은 인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물론 유전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인간이라면 인간을 봤을 때 성적 매력을 느낄 거고 남자라면 여성을, 여성이라면 남성을 아마 성적 매력을 느끼게끔 구조적으로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네,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자 구조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여자는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중성 인간도 많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학은 평균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미학은 평균인가? 예를 들면 연예인들을 보고 아이 진짜 못생겼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뭐 가수라던가 모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특히 모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 정 못생겼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인 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저도 느낍니다. 물론 이 보편적인 미 기준에 대해 취향이 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미학을 생각할 때는 뭐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러다가 차라리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각각의 합리성만 추구할 바에는 그냥 미학이란 학문 자체를 처음부터 쭉 한번 파보자. 도대체 미학적인 어떤 지식과 깊이를 가지고 도달한 이제 각각의 퀄리티는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나름대로 일단 정리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완전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미라는 게 있으면 절대적 미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 미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 미가 있죠. 미가 있죠. 그리고 이 퀄러티라는 거는 좀 다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게 있다라고 또 느낍니다. 이런 미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상업 미술을 하고 있잖아요. 상업 미술. 캐릭터 애니메이션도 상업 미술이죠. 캐릭터 애니도 상업 미술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그냥 집에서 작품 활동을 하진 않는 상 대부분 상업 미술에 속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업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버는 행위죠. 돈 버는 행위. 그쵸? 상업이나 사업이나 이 본질은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 뭐랄까 깨트리지 말아야 할 원칙? 네, 원칙은 소비자 만족이죠. 네, 그쵸? 이거 이상 우선하는 경우는 전 없다고 봅니다. 상업이나 사업이나 돈을 버는 행위고 이 돈을 버는 행위의 원칙은 소비자 만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자 만족 안에 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미적인 부분 플러스 뭐 게임 그 미적 외라고 할게요. 미적 외, 뭐 게임 시스템이나 뭐 이런 온갖 것들 보통 뭐 기획과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건 이제 아트가 될 거고요. 보통 게임은 아트 기획 프로그램이 3요소니까. 그럼 이 미적 기준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 미적을 어떤 식으로 충족해야 이 소비자 만족이 일어나는가? 네, 그걸 이제 좀 알아보자는 거죠. 상대적 미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상대적 미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절대적 미라는 거죠. 상대적 미는 왜 쉽냐면 우리가 상업 미술을 하고 있고 또 사업과 상업 안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전 게임 애니메이션 책임자일 거고요. 그쵸? 애니메이션 책임자일 거고 그 다음에 아트 디렉터일 거고 그 다음에 회사 대표겠죠. 또 회사 대표는 뭐 유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사람 중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맞춰주면 상대적 미가 뭐 충족되는 겁니다. 뭐 제 걸 추구할 필요가 없겠죠. 절대적 미랑 상대적 미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딪히지 말아야 되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 경우라면 뭐 절대적 미 부분이 좀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뭐 이 받아들인 사람 쪽에서 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작품, 좋아하는 패턴, 좋아하는 어떤 구조를 그냥 분석한 다음에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냥 표현만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는 받겠죠. 내 절대적 미가 있으면, 또 내 상대적 미가 있으면 이제 충돌하면 괴롭죠. 근데 절대적 미가 있으면 상대적 미를 이제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상대적 미를 갖고 있고 상대방도 상대적 미를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르다 이러면 굉장히 큰 고통이죠. 이럴 때는 저는 이직이 답이라고 봅니다. 네, 이직이 답이라고 봅니다. 아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를 감당해서 참으면서 작업을 해야죠. 뭐 어쨌든 제가 관심 두는 분야는 이 상대적 미가 아니라 이 절대적 미고, 이 절대적 미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구조고 어떤 감각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특히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게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딱히 방법론이 안 떠오르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미학책을 다 보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말고 고민한 선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미학을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진중권 선생님의 책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강신주 선생님의 책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미술사라던가 미학에 대한 부분도 이리저리 찾아 다 보긴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의 인간 신경구조, 뭐 뇌과학 뭐 이런 부분들로 두루두루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식은 계속 늘어났는데 뭔가 체계화된 합리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이론 체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느끼기만 하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냈었는데 이참에 그냥 다시 한번 그 이론 체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마 제 뇌 구조 안에서는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끌어내서 정립하고 어떤 형태로 만드는가 이 부분들이 지금 미숙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시 한번 읽었던 책을 읽고 미학 관련된 책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접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어, 통합해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미학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네요. 어, 나름 제 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철학자들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미학에 대한 연구를 저는 미학자나 미술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철학자랑 과학자들이 미학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들이 뭔지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뭐 저를 위한 시간이죠, 이거는. 그래서 주구장창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주구장창 잡담할 수도 있고, 또 뭐 논리 구조를 파악해 보려고 뭐 도표를 짤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저를 위한 시간이고, 그리고 음, 이런 부분을 뭔가 또 제가 아끼는 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집중도 있게 내가 잘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